65년을 함께한 부부의 마지막 사랑과 고통이 공존한 진짜 인생 이야기. 인트로.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평생을 함께한 부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보는 노부부, 서로 의지하며 60년, 70년을 함께 걸어온 그런 아름다운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긴 세월이 언제나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상대방의 아픔까지도 함께 짊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65년을 함께 살아온 90대 노부부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에는 사랑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인생의 잔혹함이 모두 담겨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이름과 일부 내용은 각색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우리 모두의 마음에 무언가 남는 시간이 될 거예요. 챕터 1.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1958년. 그곳은 인구 200명 남짓한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논밭 사이로 가끔 지나가는 버스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그런 평화로운 곳이었죠. 이 마을 사람들은 한 쌍의 부부를 보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둘은 정말 하늘이 내린 천생연분이야. 할아버지 김철수 씨가 명화, 할머니 박순자 씨가며.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철수 씨가 26세, 순자 씨가 24세 되던 해였어요. 그때 철수 씨가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 순자가 그때 정말 예뻤어. 마을에서 가장 예쁘고 부지런하다고 소문났던 순자 씨. 철수 씨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다고 해요. 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실하고 유머 있는 철수 씨의 따뜻한 마음씨에 깊이 빠져들었죠. 후에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 말 속에는 젊은 날의 설렘과 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1959년 봄,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결혼식. 그 시절 시골 결혼식은 참 소박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주고 엿과 떡을 나눠 먹는 그런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그 어떤 화려한 예식장보다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신혼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나날들. 아버지가 농사일에서 돌아오시면 항상 길가에서 꺾은 들꽃을 가져다 주셨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도 그때의 감동이 스며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꽃을 사줄 수는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작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코스모스 한 송이, 민들레 한 줄기라도 말이에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주고 정성스럽게 점심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이면 하루 종일 농사일로 지친 남편의 굽은 어깨를 조용히 주물러 주셨죠.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지금도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때는 뭐가 그렇게 행복했는지 몰라. 가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도 행복했어.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그 시절.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챕터 2. 8번의 작은 기적들. 결혼 후 15년 동안 두 사람에게는 무려 8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남 6녀의 대가족.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떻게 키우셨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죠. 첫째 딸 미경이부터 막내 아들 준석이까지. 8아이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갈 것 같았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던 집. 첫째 딸 미경씨가 들려준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은 항상 북적북적했어요. 밥 먹을 때면 작은 밥상 3개를 마당에 놓고 그래도 모자라서 큰 아이들은 서서 먹을 때도 있었거든요. 미경씨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추억이 따뜻하게 녹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집안일과 더불어 품앗이로 남의 집 일도 도우셨어요. 하루 품삯이 고작 몇백 원이었지만 그 돈마저도 소중했거든요. 둘째 아들 준호씨의 증언이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8명을 키우시면서 단 한 번도 짜증 내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니, 힘든 표정조차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가난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의 교육이었어요.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가난해도 공부는 시켜야 한다. 그게 너희들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시절 시골에서 자식 8명을 모두 고등학교까지 보낸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논을 파시는 날 어머니가 혼자 뒷방에서 우시는 걸 봤어요.
그 노는 아버지가 평생 갖고 온 땅이었는데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딸 미정 씨의 말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8명이나 되는 아이들 이름을 단 한 번도 헷갈리신 적이 없었거든요. 각자의 생일도 좋아하는 것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장성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집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서 다시 생기를 찾았죠. 할머니의 회상 중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손주들 와서 뛰어노는 소리 들으면 그때가 정말 좋았어. 할아버지도 건강하셨고. 그 말 끝에 스며든 아련함이 지금 생각해보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챕터 3 평생을 함께 일군 사랑. 할아버지는 진정한 농부의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 후딱 드시고는 묵묵히 논으로 향하셨죠. 막내 아들 준석 씨가 들려준 아버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버지 손은 정말 거칠었어요. 평생 흙을 만지고 살으셨으니까요. 잠시 말을 멈춘 준석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으로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는 정말 부드러웠어요. 사계절이 주는 시련과 보상. 봄이면 모내기철 온 가족이 총출동했어요.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점심 도시락을 싸서 논두렁까지 가져다 주셨죠. 여름에는 끝없는 제초 작업과 물 관리. 할아버지는 새벽마다 논을 돌아보는 것이 일과였어요. 가을 추수철이면 마을 전체가 바빠졌어요. 할아버지는 품앗이로 다른 집 농사도 기꺼이 도우셨죠. 겨울에는 농기구를 정리하고 내년 농사 계획을 세우셨어요. 농사만으로는 대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겨울철에는 목재소에서 일하기도 하셨고 할머니는 누에치기, 닭 키우기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딸 미선 씨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손맛은 정말 최고였어요. 장 담그는 솜씨가 마을에서 제일이었거든요. 이웃들이 비법을 물어볼 정도였죠. 그 시절에는 남녀의 역할이 엄격히 나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부부는 달랐습니다. 바쁜 농사철에는 할머니도 논에 나가셨고 할아버지도 집안일을 도우셨어요. 딸 미화 씨의 기억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머리 감겨주시고 어머니 대신 밥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아버지는 흔하지 않았는데 저 집은 정말 화목해. 부부싸움하는 소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 물론 부부싸움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큰 소리 내거나 오래 다투는 법이 없었다고 해요. 딸 미숙 씨의 말입니다. 어머니가 화가 나시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셨죠. 챕터 4 65년을 이어온 사랑의 비밀. 도대체 이 부부는 어떻게 65년이나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자녀들에게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비밀 존중. 아버지는 어머니를 항상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절대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두 번째 비밀 감사. 어머니가 맛있는 밥을 해주시면 아버지가 꼭 고맙다고 하셨어요. 매일같이 65년 동안 매일. 세 번째 비밀 유연함. 바쁠 때는 서로 도우셨어요. 이건 남자일, 이건 여자일 이렇게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네 번째 비밀 절제. 부모님이 크게 싸우시는 걸 본 기억이 없어요. 의견이 다를 때도 조용히 대화로 해결하셨어요. 할아버지만의 사랑 표현법. 할아버지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타입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셨죠. 장터에 가시면 할머니가 좋아하는 단감을 빼놓지 않고 사오셨어요. 할머니가 아플 때는 밤새 곁을 지키셨어요. 할머니 생일은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사랑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행동으로 다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만의 사랑 표현법. 할머니는 보살핌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늘 기억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오시해지면 밤늦게까지 앉아서 정성스럽게 기뻐주셨어요. 할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면 말없이 곁에 계셨어요. 어머니는 늘 아버지 건강을 제일 먼저 챙기셨어요. 둘만 아는 특별한 시간들. 자녀들도 모르는 두 분만의 소중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새벽에 함께 마을을 산책하기. 장터에 함께 가서 구경하기. 저녁에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하기. 딸 미란 씨의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가끔 부모님이 마당에서 조용히 대화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연인 같으셨어요. 갈등도 사랑으로 풀어낸 지혜. 65년 동안 갈등이 없을 리는 없었어요. 가장 큰 갈등은 자녀 교육 방침이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아들들을 더 엄하게 키우려 하셨고 할머니는 딸들도 똑같이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런 갈등도 차근차근 대화로 풀어나가셨어요. 부모님은 절대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항상 이성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어요. 80대에도 변하지 않은 사랑. 70대, 80대가 되어서도 두 분의 사랑은 그대로였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할머니 손을 잡고 산책하셨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마을 이웃의 따뜻한 증언입니다. 80대에도 손잡고 다니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젊은 사람들도 저렇게 다정하지 못할 텐데. 챕터 5 사랑이 시험 받는 시간. 2019년 할아버지가 87세 되던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할아버지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는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아버지 목소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감기신가? 자녀들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갈라졌고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 하셨고 가끔 숨쉬기도 답답해 하셨어요. 청천벽력 같은 진단. 후두암 3기입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었어요. 평생 담배도 피우지 않고 건강하게 사셨던 할아버지에게 암이라니. 둘째 아들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다고 해요. 6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찾아온 병마. 할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의사는 두 가지 선택을 제시했습니다. 완화치료 고통을 줄이며 편안하게 지내기. 수술 후두를 제거하되 생명 연장 가능. 87세의 고령의 수술 위험도 크고 수술 후 후유증도 심각할 거라는 설명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의견을 존중하자. 결국 할아버지 본인이 결정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의 대답이 지금도 가족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 우리 어머니랑 더 살고 싶다. 그 말에 온 가족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6시간의 기나긴 기다림. 2019년 늦가을 할아버지는 수술대에 오르셨어요.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복도에서 하루 종일 기도했죠. 첫째 딸 미경 씨의 말입니다. 어머니가 복도 끝 작은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거의 잃으셨어요. 음식을 삼키기 매우 힘들어졌어요. 호흡기를 통해서만 숨을 쉴 수 있게 되셨어요. 85세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수술 후 할머니는 24시간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밤새도록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셨어요. 85세의 할머니가 87세 할아버지를 간병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의료진도 감동할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할머니도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어요. 챕터 6 사랑하는 사람이 변해갈 때. 수술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신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 충격이었어요. 깊어져가는 우울과 혼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답답함.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의 고통. 가족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혼란. 없는 소리를 듣는다며 괴로워하시는 모습. 성격까지 바뀌어버린 할아버지. 평생 온화하셨던 할아버지가 예민해지셨어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시고 할머니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시고 밤중에 할머니를 깨워 이상한 요구를 하기도 하셨어요. 막내 아들 준석 씨의 아픈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견뎌야 했던 고통. 가장 힘든 건 할머니였어요. 60년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 상처되는 말을 들을 때, 할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녀들은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요양원이든 어디든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내가 모셔야지. 마을 이웃들의 걱정 어린 시선. 마을 이웃들도 할머니를 걱정했어요. 순자씨 너무 무리하지 마요. 몸 상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할아버지 곁을 지키셨어요. 절망 속에서 찾은 작은 희망들. 그래도 가끔 정말 가끔 할아버지가 정신이 맑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할머니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현하셨죠.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해졌어요. 딸 미선 씨의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버티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무너져가는 할머니의 건강. 4년간의 힘겨운 간병으로 할머니 건강도 급격히 악화됐어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셨고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올랐고 밤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 없게 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딸 미화 씨의 증언입니다. 어머니도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 하셨어요. 챕터 7 이별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사랑. 2024년 겨울 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폐렴이 찾아왔고 더 이상 음식을 드실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의 조심스러운 말에 흩어져 살던 자녀들이 모두 고향으로 달려왔어요. 마지막 며칠 사랑의 마지막 순간들. 할아버지는 의식이 오락가락 하셨어요. 가끔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할머니를 찾으셨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하고 계셨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계셨어요. 영감아 아프지 말고 편히 가. 나는 괜찮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위로하고 계셨죠. 2024년 12월 15일 오전 6시 30분.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8자녀 그리고 손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향년 92세. 결혼 생활 65년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아무도 잊을 수 없어요.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마을 전체가 함께한 마지막 인사.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시골 전통 방식으로 치러졌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마을을 위해 베푼 선행들 때문이었죠. 마을 이장님의 조사입니다. 철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마을에서 이런 분 다시 보기는 힘들 것 같소. 할머니의 복잡한 마음. 장례식 내내 할머니는 말이 없으셨어요. 슬픔과 안도감과 그리움과 미안함이 모두 뒤섞인 표정이셨죠. 관 앞에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보 마지막에 많이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65년 동안 행복했어. 정말 고마웠어.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챕터 8 홀로 남은 사람의 삶.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 할머니는 혼자가 되셨습니다. 65년 동안 함께 살던 그 집에서 이제는 혼자 지내셔야 했어요. 자녀들은 할머니를 모셔가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여기가 좋아.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다 여기 있으니까. 추억 속에서 찾는 위안. 할머니는 종종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장소들을 혼자 걸으세요. 마당에서 함께 별을 보던 자리. 손을 잡고 산책하던 마을길. 함께 일했던 논밭. 가끔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아.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느껴져.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의 사랑. 다행히 자녀들과 손주들이 자주 찾아와요. 주말이면 그 조용했던 집이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우죠.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할머니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마을 이웃들도 할머니를 잊지 않고 있어요. 김치를 담그면 나눠드리고, 밥을 많이 했다며 가져다 드리고,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 들르기도 해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야.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 할머니의 감사 인사입니다. 할머니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 할머니는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병이 오면 달라지지. 그래도 그 오랜 세월을 함께 걸었으니 후회는 없어. 그 말씀 속에는 65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챕터 9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슬픈 사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언젠가 우리도 마주하게 될 노년과 죽음, 그리고 그 속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꽃길만 걸을 때의 달콤한 감정일까요? 아니면 가시밭길도 함께 걸어가는 의지일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65년을 보면서 사랑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건강할 때만이 아닌 아플 때도, 웃을 때만이 아닌 울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닌 괴로울 때도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돌아봐야 할 문제들. 이 이야기는 개인의 감동적인 사연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의료 지원의 중요성, 가족 간병의 한계와 사회적 뒷받침의 필요성, 치매와 같은 질병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홀로 남은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부모님이나 배우자,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셨나요? 평소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고마움이나 미안함, 오늘은 한번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간단한 말들을 언젠가 늦기 전에 말이에요. 할머니가 지금도 하고 계신 말씀.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중히 해. 건강할 때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더 사랑해. 시간은 정말 빨리 가거든. 에필로그. 사랑은 영원히. 2025년 현재 할머니는 여전히 그 시골집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 91세가 되신 할머니. 8자녀와 20명이 넘는 손주, 증손주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할아버지 생각이 나시면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신다고 해요. 영감아, 잘 지내고 있지? 나도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으신대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요. 손주들 결혼식도 봐야 하고, 증손주들 자라는 모습도 봐야 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가꾼 정원도 돌봐야 한다고 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 할머니를 보며 말합니다. 순자 할머니 보면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어. 저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저렇게 당당하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이 부부의 65년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존중.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기. 감사.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표현하기. 인내. 힘든 순간도 함께 견뎌내기. 용서.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용서하기. 희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기. 마지막 메시지.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라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고마운 마음을 더 자주 표현하세요.